건강보감의 김현임입니다. 평소 건강하게 잘 놀던 아기가 자고 일어난 사이에 열이 많이 발생한다던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귀를 계속해서 만지고 심하게 보채고 잠을 자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감기를 의심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중이염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중이염이라고 한다면 귀에 물이 들어가거나 또 사고로 인해서 고막이 터지는 경우를 생각하셨죠. 그러나 중이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는 생활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중이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김정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평소 그 귀에 관한 질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이염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우선 중이염은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이염은 이제 귀의 중위 부위, 귀의 중위 부위에 생기는 모든 염증 변화를 중이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이제 감기 끝에 합병증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감기 끝에 감기 병원균이 귀와 목, 코를 연결하는 유스타키오관이라 이관이라 하는데 네. 이 관을 통해서 중위 부분에 옮겨져서 염증이 생긴 것을 중이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병원균은 연쇄폐렴균, 그다음에 포도상균 같은 병균이 중이염을 많이 유발하게 되고요. 직접적으로 우리들이 엄마들이 생각하는 게 수영이나 어떤 목욕을 통해서 귀에 물 들어갔을 때 우리가 중이염 많이 생기지 않나 네.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막 자체는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들어가서 중이염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과거에 중이염을 앓았거나 사고로 인해서 고막이 다친 경우에는 그렇게 물이 들어가서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목욕을 통해서 물이 들어갔다고 중이염이 생긴 건 아닌 거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예, 있네요. 근데 설명하시는 가운데 중이강이나 고막 등 귀 내부 기관 명칭이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중이염은 귀의 어느 기관에 생기는 건가요? 귀를 보면은 우리 귓바퀴라 하죠. 귓바퀴에서 귓구멍, 이 외이 부분하고 고막에서부터 그 안쪽을 중위 부분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고막을 경계해서 바깥쪽 귓바퀴까지를 외이라고 그 안쪽 여러 기관들이 보이죠. 요 기관들이 있는 부위를 중위라고 합니다. 요 부위에 여러 염증 반응이 생긴 것을 중이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중이염을 진단하는 것은 바깥에서 봤을 때 고막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고막이 얼마큼 부었는지 또 염증을 해서 붉게 물들어 있는 부은 정도, 색깔 변화를 가지고 중이염을 우선 1차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외관상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그 증상을 좀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중이염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가 있는 어머님들은 다 아실 건데 우리 아이들이 감기 끝에 고열이 나면서 38도, 39도 고열이 나면서 귀를 많이 만지고 네. 막 비비고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 경우 우선 중이염을 의심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이염이 있을 때는 귀 자체의 통증, 그 다음에 소리를 잘 못 듣는 청각장애 또는 이명이라 하는 기울음 같은 증상들이 많이 좀 동반이 되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우리 엄마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이 귀를 많이 만지는 거, 버채는 거, 열이 나면서 특별하게 좀 눈에 띄는 이상 행동은 귀를 그렇죠. 계속 만지는 것. 귀에 염증에서 아프다 보니까 네. 어떤 그런 통증을 구체적인 말로 어린이들은 그렇죠. 표현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비비고 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중이염이 많이 진행됐을 때는 고막에 손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네. 고름이 나올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중이염의 증상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중이염이 좀 더 진행된 이후에는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지나요? 네, 중이염이 진행되다 보면은 우리 귀 옆에 유양돌기라고 이 부위까지 염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양돌기염이 생기고 심해지면 수막염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중이염 같은 경우 초기에 잘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병이 더 심하게 진행되기 이전에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이염은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지 궁금한데요. 그 원인 함께 알아보죠. 예, 대부분은 미생물이나 세균의 간염을 의해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감기 끝에 중이염이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감기 끝에 그 병원균이 코, 목, 귀를 연결한 이관을 통해서 중위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중이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감기를 잘 관리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중이염을 일으키는 병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염세상 폐렴균과 포도상균이 그 대표적인 세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함께 이야기해봤지만 그 중이염하면은 고막이 터지거나 물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네네. 세균에 의한 것이라는 것, 또 감기와도
연관이 많다는 것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말씀 가운데서 이 아이들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하셨어요. 어른과 비교해 볼 때 아이들에게 발병이 더 잘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왜서 그러냐면은 구조적인 특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굴이 크죠. 그렇죠. 아이에 비해서 아이들은 얼굴이 작고 네. 그럼 그만큼 코, 목, 귀를 연구하고 있는 이 관 자체가 어른들은 구불구불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길고 멀군요. 그렇죠. 예. 근데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 그런 변화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 관 자체가 일직선이고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기에 걸려서 코와 목에 염증 반응이 있을 때 그 세균이 그대로 귀에 중이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중이염이 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특히 2돌 전 아이들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아이들이 특히 중이염, 감기 끝에 중이염이 잘 오게 되는데 그래서 네. 초기에 그 시기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기 관리를 잘해서 중이염이 안 오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시기가 지나면 2돌이 지나고 이제 3돌쯤 되면은 이런 중이염의 발생도 많이 추니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4개월 이내에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님께서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박사님, 중이염에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만성과 급성,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각각 특징 좀 살펴주시죠. 네. 급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 이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열 38도, 39도의 고열과 함께 귀의 통증, 그 다음에 청각 장애, 소리가 잘 못 듣는, 그 다음에 귀구름 증상, 이명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런 급성 중이염이 많이 진행되다 보면은 고막 자체 손상까지 있게 되는 만성 중이염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막에 손상이 있게 되면은 농도 밖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수영이나 목욕 또는 머리 감을 때 물이 귀를 통해 들어가면은 고막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중위에 다시 또 2차 간염이 생겨서 악순환이 계속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성 중이염이 생겨서 고막에 손상이 있는 친구들은 잘 안 낫고 중이염이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급성 중이염 상황에서 고막 손상이 안 왔을 때 잘 관리해서 만성으로 발전되는 걸 막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대로 절대로 방치하셔서는 안 될 질환이 바로 네. 중이염이네요. 자, 하지만 이미 중이염에 걸렸을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좀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중이염이 걸렸을 때 감기 합병증 중이염이 왔을 때는 우리 어머님들이 뭐 하루 이틀 정도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중이염이 와서 아이들이 고열과 함께 귀를 많이 아파하고 귀를 자꾸 부비고 만지고 한다면 벌써 네. 중이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성 중이염이 왔을 때는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항생제 치료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장기간 치료들이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평상시에 감기 끝에 그 귀를 많이 아파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전문적인 꼭 치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만성으로 진행이 안 돼서 고막 자체 손상이 없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막의 손상이 오면 나중에 난청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예.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 기간도 굉장히 길고 또 감기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그렇죠. 질환이네요. 네. 자,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이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딱 단적으로 얘기하면 중이염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고 감기 잘 걸리는 아이들, 그럼 감기 끝에 또 중이염이 잘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감기만 오면 우리 아이는 중이염이 같이 동반된다. 그래서 고열이 항상 오래 간다라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감기가 안 걸리게 초기에 감기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이염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 비염 기운이 있다, 아니면 코감기를 잘한다, 축농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중이염으로 언제든지 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특별히 이런 비염, 감기, 축농증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나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네요. 예. 감기 관리 이외에도 또 중이염도 초반에 신속하게 관리해줘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께 생생한 음식 정보를 드리는 음식 보감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과 함께 중이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음식 보감 시간에서도 중이염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는지 음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중이염이라는 것은 귀에
염증이 생긴 걸 중염이라고 아까 네. 설명드렸었는데 귀뿐만 아니라 얼굴, 코, 비염이 있죠. 이렇게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차처럼 먹을 수 있는 약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분피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느릅나무 뿌리라고 하는데 이 유분피를 평소에 차처럼 해서 드시면은 비염뿐만 아니라 중염에 있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유분피는 한약적으로도 비위, 기관 또는 폐, 대장 쪽으로 우리 작용을 많이 하는 약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소화도 좀 안 좋고 네. 또 코도 좀 안 좋고 호흡기도 안 좋고 이런 아이들이 중염도 잘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유분피를 차처럼 끓여서 먹으면은 중염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분피를 마시면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밥도 잘 먹고.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좀 방법이 까다롭게 되면은 부모님들께서 실행에 옮기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으신데 그냥 차처럼 끓여서 마시기만 하면 네. 되는 물 간편- 대신 차처럼 드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좀 마셔봐야 되겠는데요. 간편한 방법이라서 참 마음에 드네요. 자, 두 번째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산수유라는 약재인데 산수유 약재 같은 경우도 간장과 신장 기능을 굉장히 도와주는 약재로 저희가 많이 씁니다. 보약에 많이 쓰는 약재인데 우리 귀 같은 경우는 한약에서 신장에 배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간장과 신장 기능을 굉장히 좋게 해주면은 세균이 중위 부분에 도달하더라도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발생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산수유 역시 차로 끓여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소개해 주신 방법이 다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라서 참 좋습니다. 자, 만성화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산수유가 좋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미 만성 중이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환자분들께는 이런 음식이 좀 좋다 하는 게 있을까요? 평상시에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권해드려야 될 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콩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죠. 우리 예. 신장을 우리는 콩팥이라고 하죠.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는 신장 콩팥의 기능계로 저희 한양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검은 콩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콩밥을 드시거나 콩자반처럼 콩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신장 기능을 굉장히 좋게 해주면서 네. 중염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유분피, 산수유 꾸준하게 끓여서 드시고 또 검은 콩까지 챙겨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이루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중이염 지금까지 쉽고 가볍게만 생각해 왔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나 더 잘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부모님들께서 세심하게 관찰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